엄마,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유언장도 안 쓰고, 우리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대체 뭐 하시려는 거예요? 형 말이 맞아요, 엄마.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잖아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그것뿐이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인생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 재산, 아니면 평화로운 삶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그녀의 두 아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아들들은 더 이상 그녀의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오로지 남은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과연 이 가족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자는 오래된 창가에 앉아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남아 있었고, 가을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창문 밖에는 노랗게 물든 단풍잎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 순간의 평화가 오래 지속되길 바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온 힘을 다해 그들을 키우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행복이 곧 그녀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집안 구석구석이 적막하게 느껴졌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그녀는 창밖의 노란 잎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 필요도 없고, 그저 남은 삶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놓아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박영자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이 지금은 그녀에게 남은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그들에게 기대는 것을 멈춰야 해. 그녀는 창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그녀는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박영자는 그녀의 마지막 여정이 이 고요한 가을과 함께 평화롭게 시작되길 바랐다. 어느 날 저녁, 박영자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지며 병실의 붉은 빛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오늘도 혼자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 문이 벌컥 열리며 두 아들 지훈과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다. 엄마, 저기 저축해둔 돈 얼마나 돼요? 지훈이 무심하게 물었다. 그는 형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자신이 엄마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박영자는 잠시 당황했다. 병문 안을 와서 처음 던진 말이
돈에 관한 질문이라니.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씁쓸함을 느꼈다. 지훈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너희들 보러 왔으니 기쁘게 이야기하자. 하지만 지훈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엄마, 그 시골 땅은 언제 팔 계획이세요? 그거 팔면 꽤 큰 돈이 나올 텐데. 이번에는 민수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였다. 형 말이 맞아요. 엄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두 아들의 냉정한 태도에 박영자는 자신이 더 이상 말할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어떻게 이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자식들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 아직 내 손에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는 나만 알면 되는 거다. 지우는 그녀의 말에 더욱 당황하며 다그쳤다. 엄마, 유언장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혼자 쓰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순간 박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재산은 내가 결정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압박한다고 해서 내가 쉽게 마음을 바꿀 것 같아? 지훈은 화를 참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는 왜 우리를 못 믿어요? 우린 엄마 자식들이잖아요. 결국 우리 몫이 될 거면 지금 미리 나눠주는 게 뭐가 나빠요? 민수도 형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다. 형 말이 맞아요. 엄마, 우리도 지금 필요한 게 많아요. 미리 준비하면 다들 편할 거예요. 그들의 말에 박영자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보니 이제 정말로 내가 해야 할 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나는 내 재산을 너희에게 남길 생각이 없어. 오히려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거다. 지훈과 민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다. 마침내 지훈이 말을 꺼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돈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고 남들에게 주려는 거예요? 박영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희들이 보여준 태도를 보니 너희가 그 돈을 받아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내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거다. 그리고 그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야.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섰다. 그들이 떠난 후 병실은 적막감에 휩싸였다. 박영자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신을 위해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야 비로소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박영자는 두 아들의 방문 후 며칠 동안 혼자서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그녀를 압박하며 유언장을 쓰라고 재촉했고 그들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상처 입혔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녀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고 느꼈다. 몇 주 후 박영자는 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두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은 그녀의 결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지훈과 민수가 병실을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엄마, 우리가 들었어요. 엄마가 재산을 다 기부한다면서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돈은 우리를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박영자는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건 내 결정이다. 나는 그 돈을 너희에게 남기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민수는 화가 나서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우리는 항상 돈이 부족해요. 지금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가 모르시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걸 바쳤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그리고 그건 나의 마지막 선택이야.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는 우리를 배신했어요.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도와드렸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신다고요.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두 아들의 분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결국 병실을 나가버렸다. 두 아들은 그 후로도 더 이상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박영자는 혼자 남겨진 채 그들의 냉정한 모습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들이 자신을 떠나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 상처가 더욱 깊게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고 믿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다. 어느 날 밤, 박영자는 홀로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과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자문했다.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실망감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사랑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녀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비록 외로움과 실망 속에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차가운 병실에서 자신을 위로하며 속삭였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박영자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록 외롭고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결정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영자는 두 아들과의 갈등 후 병원에서 홀로 지내며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쓸쓸함이 가득했다. 그녀가 오랜 친구이자 이웃인 최경희를 만난 것은 바로 이때였다. 하루는 늦은 오후에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다. 박영자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보았고 문 앞에 서 있는 경희를 보고 놀라며 미소를 지었다. 경희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경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영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영자야, 네가 얼마나 힘든지 소문으로 들었어. 너 혼자서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 걱정이 돼서 찾아왔지. 박영자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꾹 참고 있던 슬픔을 터뜨리고 말았다. 경희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위로해 주었다.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돼. 나한테는 모든 걸 털어놔도 괜찮아. 박영자는 조용히 흐느끼며 그동안 쌓여왔던 고통과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아들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들이 남긴 상처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그녀는 점차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경희는 박영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후 말했다. 영자야,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힘들 때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네가 혼자가 아니란 걸 잊지 마. 그날 이후 경희는 병실에 자주 찾아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그저 차 한 잔을 나누며 옛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경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자 힘이 되어 주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어느 날 경희는 박영자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선물은 바로 경희가 직접 뜨개질한 목도리였다. 이거 내가 너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날이 추워지니까 목도리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박영자는 감동하며 목도리를 받았다. 경희야, 고마워. 나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준 사람이 네가 처음이야. 너 덕분에 요즘 내 마음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경희는 박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영자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자.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걸 믿어도 좋아. 그 이후로도 박영자는 경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았고 새로운 인연과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경희와 함께하는 날들은 박영자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서서히 상처를 치유하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다. 박영자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록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지만 새로운 인연과 함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경희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내게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 경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영자야.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우리 서로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행복을 찾아가자. 박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경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영자는 병원에서의 일상을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후회는 없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경희와의 대화 덕분에 그녀는 잃어버린 평온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 어느 날 아침, 주치의가 박영자의 병실을 찾아왔다. 의사는 그녀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박영자님, 다행히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앞으로 치료만 잘 받으시면 퇴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느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퇴원 후 그녀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묻어둔 꿈이 있었다.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꽃과 채소를 가꾸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낸 그녀에게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주 후 박영자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와 탁 트인 들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마을에서 작은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녀는 그곳에 작은 꽃밭과 채소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뜰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맑은 하늘과 푸른 들판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고요함과 여유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텃밭을 가꾸고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느꼈다. 경희는 가끔씩 박영자를 방문하러 시골로 찾아왔다. 그녀는 둘이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집에서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영자는 시골 생활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더욱더 평온한 삶을 살아갔다. 그녀는 마을 행사에 참여하고 이웃들과 함께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어갔다. 박영자는 점차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미련에 집착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어느 날 박영자는 마을에서 작은 나눔의 행사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 자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행사가 끝난 후 박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 너머로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행복해. 박영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 대한 아픔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녀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나눔과 사랑을 배우며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길을 걷는 강인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강한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이 그녀의 길을 밝혀주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요하고도 평화로웠으며 그녀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시골에서의 생활이 이어지면서 박영자는 점점 더 그곳에 적응해 나갔다. 그녀의 삶은 단순하지만 매일이 풍성하고 여유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도시의 소음과 혼란 속에 휘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삶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박영자는 아침 산책을 나갔다. 이른 새벽의 공기는 맑고 상쾌했고 그녀는 마을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마다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졌고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조화로워 보였다. 산책을 마친 박영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따뜻한 차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인사 속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박영자는 집 앞 정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오래전 도시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슬픔을 이제는 기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평화와 만족만이 남아 있었다. 박영자는 손에 작은 꽃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 나 자신과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았으니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구나.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경희였다. 경희는 그녀에게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영자야, 네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보니 나도 기쁘다. 이제는 너도 나처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구나. 박영자는 경희를 향해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서 노을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평화를 만끽했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그날 밤 박영자는 창가에 앉아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 나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하고 나는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릴 거야. 박영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 얻은 평화를 즐기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